자, 반갑습니다. 물리치료사 임원환입니다. 이번 주제는 요통 환자는 왜 근력이 감소할까입니다. 근력이 감소한 것이 아트로피라면 위축입니다. 아트로피라면 근력 강화 운동을 합니다. 머슬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를 합니다. 저항 운동이죠. 반드시 저항해야 됩니다. 레지스티브 엑서사이즈. 저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력 강화 운동은 안 되는 거니까. 통해서 머슬 파이버를 하이퍼트로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머슬 파워와 스트렝스가 증가합니다. 그냥 파워를 하겠습니다. 가슬 1. 자, 요통 환자가 근력이 감소합니다. 힘을 못 쓰죠. 그것이 머슬의 아트로피 때문에 요통이 온 거라면 머슬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를 합니다. 저항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이용할 수도 있고 어떤 웨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 중력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치료사의 손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머슬 파이버의 직경은 비대해지는 하이퍼트로피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그 상태에서 파워를 재보면 머슬 파워는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설이 틀렸다면 어떡할 거예요? 자, 두 번째 가설이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있죠. 근육이 뭉쳐 있는 거죠. 자, 머슬 스파즘 때문이다. 스파즘 때문이라면 머슬을 풀어야 된다. 릴리즈 엑서사이즈? 아무튼 이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머슬의 파워가 증가합니다. 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일단은 가설 1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가설 2가 맞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통 환자의 근력이 감소하는 건 맞지만 근력이 감소하는 이유는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머슬 쇼트닝 때문이다. 그래서 릴리저를 시켜야 되고 스트레칭, 이완, 마사지 이런 것들 그렇게 해야만 머슬의 파워가 증가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파워포인트 영상을 가지고 한번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했는데 조회수가 많지 않아요. 아마 영상이 깔끔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근육의 길이 장력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근육의 길이고요. 머슬 랭스입니다. Y축이 장력입니다. 파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력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중간 지점이 근육이 여기는 근육이 쇼트닝입니다. 단축이라고 할까요, 그냥? 단축. 정확한 말이 아닌데, 사실은.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분절에 있어서 한쪽이 주동근일 때 반대쪽은 기란근인데 가령 팔을 움직이면 바이셉스가 주동근이 되고 트라이셉스는 기란근이 됩니다. 다 동의하는 부분들이죠. 자, 팔을 따졌을 때 바이셉스가 기란근으로 콘센트릭 엑서사이즈를 해 나갈 때 트라이셉스의 기란근에 해당하는 트라이셉스는 어떻게 하죠? 이센트릭 합니다. 이완이 아니에요. 릴렉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이셉스가 당기는 힘과 속도에 맞게
트라이셉스, 기란근에 해당하는 트라이셉스는 그 힘과 속도에 맞게 힘을 빼주는 것입니다. 이게 빨리 당기면 빨리 빼고요. 강한 힘으로 당기면 강한 힘으로 빠져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셉스가 주동근인 바이셉스가 콘센트릭 엑서사이즈 할 때 기란근에 해당하는 트라이셉스는 이완이 아니라 이센트릭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가 구심성 수축이 됩니다. 여기는 옵티멀 랭스, 적정 길이죠, 사실은. 여기를 원심성 수축이랍니다. 수축 상태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간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장력은 이 중간 길이일 때 100%가 된다. 자, 근육이 구심성 수축 또는 근육의 길이가 쇼트닝 되면 될수록 장력은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센트리고 늘어나 있는 근육 또한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장력은 떨어지게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파워가 강한 것은 이 중간 범위에서 가장 큰 파워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통 환자의 근력이 감소한 이유는 근육이 척추 길이근이라고 그냥 할까요? 백스텐서가 콘센트릭 상태이냐 이센트릭 상태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센트릭은 움직이는 문제를 내서 이센트릭은 콘센트릭에 대항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콘센트릭 아고니스트 주동이 당기는 만큼 늘어나 있는 것입니다. 많이 짧아져 있다면 많이 늘어난 상태로 팽팽하게 기란근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안 딸려 나가게 하려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원심성 수축이 된 이 근육을 우리 한국 물리치료사들이 이완성 긴장이라고 하던데 앞으로 이 말은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이완과 긴장 이 두 단어는 같이 갈 수가 없다. 이완성 약화 뭐 이름이 몰라도 이완과 긴장이라는 말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완성 긴장에 대한 원어가 없어요. 저도 임상 선생님한테 처음에 이 질문을 탁 들었을 때 어떻게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지? 순간적으로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임상가들이 이야기하는 이완성 긴장은 이센트릭 컨트랙션, 더 이상 안 늘어나려고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나뭇가지를 예를 들었을 때 한쪽에 밧줄을 당기고 있고 반대쪽에도 밧줄을 당기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쪽이 당기면 당길수록 나무는 계속 휘어지게 되는데 이쪽에서는 더 이상 안 딸려가게 하려고 팽팽하게 텐션이 걸려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힘을 빼버리면 확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센트릭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이센트릭으로 늘어나 있는 근육을 콘센트릭 엑서사이즈를 하면 근육의 길이가 짧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운동을 시키고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센트릭으로 늘어나 있는 근육을 콘센트릭 웨이트를 줘가지고 콘센트릭 엑서사이즈를 하면 근육 길이가 짧아질 것이다 라고 한 말은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떤 책에서도 단 한 줄도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쇼트닝 되어 있는 구심성 수축으로 콘센트릭 되어 있는 이 근육만이 릴리즈 시켜 나갈 수 있고 스트레칭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많은 세계 석학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 콘센트릭 된 근육의 치료 타겟을 맞춰 나간 것이고요. 이 콘센트릭 근육을 릴리즈 시키는 것이 치료 기법들입니다. 물론 뭐 생각의 차이들은 여러 가지 있겠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요통 환자의 근력이 감소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근육의 길이가 짧아져 있는 콘센트릭 상태로 딱 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추 이력근이 당기고 있으면 룸바가 로도시스가 된다 했죠. 로도시스 될수록 척추 내압이 증가하니까 요통이 증가합니다. 증가한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쇼팅되어 있는 것을 계속 백엑센스를 강화를 시키고
하면 할수록 척추 내압은 계속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요통한, 그러면 백익스텐스 파워를 재보니까 요통 환자가 파워가 더 떨어지더라. 그래서 백익스텐서 저항 운동을 계속 하면 파워도 올라오고 요통 환자가 사라지냔 말입니다. 안 사라지지. 더 상태가 악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요통 환자의 근력을 키우려면, 근력을 상승을 시키려면 이 쇼팅되어 있는 근육을 오직 풀어야 된다. 근육이 풀리면 풀리는 만큼 중간 길이로 오게 되기 때문에, 근육의 길이가 늘어날수록 중간 길이로 늘어나기 때문에 장력은 계속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 환자들이 왔다면 무조건 근육을 풀어야 된다. 이완을 시켜야 되고,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 열을 넣고, 초음파를 쏘고, 근육을 릴리즈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손상이 돼서 통증이 와가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근력이 떨어지는 원인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환자에게 통증을 참으면서 그 저항 운동을 시키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근육이 풀리는 만큼 통증도 사라지고 타우트 밴드가 없어지니까 근육의 길이는 옵티멀 랭스, 중간 길이로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는 만큼 파워는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걸 안다면은 허리 요통 환자에게 백익스텐스를 강화시키는 이 무모한 운동을 시키고 있지 않겠죠. 이러한 이제 조직학적인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 전에는, 예전에는 이너 레인지라고 했죠. 이너 운동 범위로 따졌을 때 이너 레인지, 여기는 아우트 레인지, 여기는 미드 레인지. 미드 레인지에서 가장 파워가 크다. 뭐 해보니까 그렇더라. 예전에 그랬죠. 근데 요즘은 조직학적으로 근육의 길이를 가지고 텐션을 걸어가 힘을 측정을 해낸 결과입니다. 옵티멀 랭스, 중간 길이에 있을 때 머슬의 파워는 가장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요통 환자가 온다면 백 익스텐스를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 시키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지 마시고 백 익스텐스를 풀어주는 치료를 계속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가냐면 풀릴 때까지 가는 겁니다. 단 한 채 흔들림도 없이 근육이 완벽하게 풀리게 되면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머슬 밸리의 파워만큼 내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더 백 익스텐스 파워가 더 필요하다면, 선수라면 더 필요하겠죠. 그때 익스텐스 파워를 키워나가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통증을 없앨 목적으로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절대 안 된다. 머슬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근력 강화 운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오직 근육을 푼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유튜브나 이런 댓글들 보면은 백 익스텐서를 강화시키는 데드리프트나 뭐 백 익스텐스 엑서사이즈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아파져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